네, 필살기 고수 외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눈치 보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단을 두드리면서 최고치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차익 실현 욕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기업 실적, 관세 갈등, 주요 변수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이죠. 자,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돌파하는 것도 그렇게 먼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장세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김진, 김영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필살기 고수 외전은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그 업종과 관심주 두 종목의 탑픽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 준비하셨을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고수외전 김진 전문가의 관심 업종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전력인프라 이쪽으로는 호재가 참 많죠. 미국, 중동 이쪽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제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에서는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 이렇게 세 개 회사가 7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구글도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구매 조달을 추진 중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단순한 서버 증설을 넘어서 국가 단위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중동인데요. 사우디와 UAE 등 정부와 주요 투자기관들 사이에 소버린 AI 열기가 뜨겁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에 AI를 두고 있는데요. 자국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주권형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본을 지금 투입해서요. 초거대 데이터 센터와 AI 팩토리를 세우고 있고 또 전 세계 AI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보면 전력기기 수요의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후 송전망 교체와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부하 증가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2040년까지 송전망 같은 경우는 4,770억 유로, 배전망에 7,300억 유로 등 아주 큰 규모의 그 인프라 개선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유럽 쪽에서 노후가 됐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워낙 국토 규모 자체가 넓기도 하고요. 또 송전망, 배전망 등 이 노후된 전력 인프라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크고요. 네.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필요한 신규 수요까지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쇼티지 상황이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대규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좀 소수고요. 또 일부 미국 기업을 제외하면 커스터마이징이나 레퍼런스 등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러브콜을 잘 아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까지 국내 대표 기업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30년까지 수주 물량이 지금 쌓여 있는 정도입니다. 최근엔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쪽에 대한 수요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제 전력기기 3인방이라고 할까요? 이쪽의 해외 시장 공략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데요. 이 시장만 보더라도 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변압기 수출 비중이요. 2020년도 26% 정도에서 작년에 63%대까지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약 25%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대형 변압기의 대미 수출액은 3억 8,59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이상 급증을 했고 전체 수출액도 6억 6,390만 달러 중에 58%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지 생산분을 포함할 경우에요. 한국산 변압기의 실질적인 점유율은 30% 이상으로 추정이 될 정도로 점유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잇따른 수주 성과를 내면서 미국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북미 시장에서 단일 계약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초고압 차단기를 수주한 데 이어서 최근에 미국 최대 송전망 운영사와 765kV에 달하는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그리고 차단기까지 이 대규모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북미 지역 수주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 미국에 가장 먼저 진출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회사와 약 2,778억 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 및 리액터 총 24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 계약은 역시 단일 계약 기준 최대 규모로 공급 물량이 2029년도에 인도될 예정으로 2027년에 예정된 미국 알리바마 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북미 현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슈퍼 사이클을 맞아서 해외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외 시장에서 국내 변압기가 얼마나 또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현황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최근엔 기존의 변압기 위주의 관심이었던 그 부분이 차단기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도심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이 때문에 이 초고압 차단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차단기라는 건 발전소, 변전소 등 이 전력 계통에 있어서 과전류나 또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전류를 차단해서 설비하고 또 인명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두꺼비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규모와 이제 기술 측면에서는 훨씬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초고압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 높은 기술력과 함께 대량 생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이 국내 전력기기 3인방 이 세 회사가 변압기 시장에 이어서 이 시장에서도 대규모 공급 계약 수주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 변압기는요, 대당 단가가 높지만 납기 기간이 또 길고요. 프로젝트 단위로 또 움직이는 탓에 생산 효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초고압 차단기의 경우에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물량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압기와 함께 우리 K전력기기의 호황을 견인할 또 하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지인 전문가의 관심 섹터는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함께 하시는 김영구 전문가께서는 전력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한데 업종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의 새로운 주도 섹터로 발돋움할 수 있다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AI 전력기기는 이미 주도 성향을 보여왔고 주도주들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강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통큰 투자를 갖다가 했죠. 최소 10기가와트의 규모의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밝혔고, 이는 반도체라든가 AI 주도권을 갖다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AI 센터는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은 전력 확보는 당연하고요. 결국 그 수주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대장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를 비롯한 후발주들까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효성을 비롯한 LS, 일진전기 하는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진 전문가의 전력기기주 투자 의견, 투자 전략이 계속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그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픽으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전력기기 어떤 두 개의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탑픽부터 확인하시죠. HD 현대 일렉트릭이 등장을 합니다. 북미 쪽, 또 유럽 쪽 이 양대 시장에서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실적 리레이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3분기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요. 3분기 영업이익이 2,4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 46.5% 증가해서요. 시장 컨센서스를 일부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북미 시장에서의 그 초고압 제품 중심의 슈퍼사이클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가장 높은 미국향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이 관세 증가에도 불구하고요. 영업이익률은 전 분기와 유사한 23%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그 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유럽 시장에서도요. 마진율이 높은 친환경 차단기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늘려가기 시작한 점 그리고 관세 협상이 또 잘 차결된다면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 HD 현대 일렉트릭을 지금 탑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언급을 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의 변압기 대규모 수주 이슈가 있고요. 이렇게 미국 쪽의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반하게 한 그들만의 기술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점을 강점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난달에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기계 회사와 약 2,778억 규모의 765kV 초고압 이 변압기 및 리액터 총 24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765kV 초고압 변압기는요, 미국 내 그 최대 전압 사양입니다. 장거리 송정망 구축에 사용이 되고요. 기존의 345kV 변압기 대비해서 높은 전압으로 송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손실률과 건설 원가가 크게 절감이 되고요. 또한 송전 용량은 5배까지 늘어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은 국토가 넓죠. 거기다가 이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소가 그 수요처에서부터 멀리 위치해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안정적인 그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하고요. 또 AI 산업의 확장, 그 데이터 센터의 그 증설, 그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와 맞물려서 이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서요. 이번 수주를 통해서 북미 초고압 송전망 시장에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보니까요.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분위기가 또 포착이 돼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장 높게 잡은 쪽이 한 80만 원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전력기기 쪽의 성장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일 텐데 80만 원이라는 숫자, 가능성은 충분하다 보시는 걸까요? 예,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증권사들이 연이어서 목표가를 그 상향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요. 이 미국 시장의 견조한 그 업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와 함께 유럽 시장에서의 수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한 그 추가 증설까지도 언제든지 단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그 높은 수익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그 가파른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10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고 시장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최대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55만 원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80만 원 이상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김진 전문가의 의견들 더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토픽 어떤 기업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실까요? 자, 전력기기 관련 두 번째 기업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역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전력기기 숫자가 어떤 수주가 이어지면서 숫자가 좋아지다 보니까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주가가 16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뭐 주가 가격만 놓고 본다면 상당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느끼실 것도 같은데 어떨까요? 탑픽으로 꼽으신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 예, 네. 주식시장에서 실적만큼 큰 호재는 사실 없거든요. 자, 이 회사가 올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을 보니까요. 1조 4,85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656억 원입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할 텐데 네. 이는 그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29.8%와 48.7% 증가한 수치로 고성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북미 유럽 시장에서의 그 초과합 변압기 매출 확대로 인해서 분기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한 그 초과합 변압기에 이어서 초과합 차단기 등으로 이 쇼티지 상황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초과합 차단기에 있어서도 경쟁력까지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단일 제품이 아닌 그 패키지로 수주를 했다라는 점, 이 점에서요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그 영업력 강화에 성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수주 경쟁에서의 전망 역시 핑크빛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력기기의 어떤 유럽 시장 공략 가속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드렸는데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쪽 시장의 수주도 또 눈에 띄게 증가하는 분위기여서 이 점도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 상황인 걸까요? 예, 유럽 쪽을 보면요. 2015년에 우리가 영국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한 이래 2022년부터 영국 그 초과합 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입지를 다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서는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도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성전업체와는 그 국내 전력기기 업체 최초로 초과합 변압기 및 그 리액터의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지난해 그 프랑스 송전 업체와 첫 그 초과합 변압기 장기 공급 계약에 이어서 올해에는 그 추가 수주에도 성공하면서 이 프랑스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입증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에서도 초과합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등 유럽 전역으로 그 수주 범위를 확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수주가 확대된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생산 시설에 대한 보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충이 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럽에서의 이 수주 확대와 함께 그 북미 시장에서까지 신규 수주 비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신규 수주가 약 2조 원 중반으로 보이고요. 총 수주 잔고는 1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그 생산시설 추가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6월에는 국내 그 창원 공장의 그 생산 능력을 40% 증설을 했고요. 또 내년 말까지 4,900만 달러를 투입해서요. 미국 멤피스 공장의 캐파도 40% 이상 확대할 그 계획에 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의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세상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한 300% 가까이 뛰었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그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참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기도 한데 앞으로의 투자 접근은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도 지금 신고가 랠리를 아주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넋만 놓고 볼 게 아니고요. 똑같이 그 기술적인 그런 접근 전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즉 그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시장 변동성이 나와서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60일 이평선까지 마찬가지로 최대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이 130만 원 선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차 180만 원 그리고 2차 200만 원 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성중공업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많은 정보 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영구 전문가에게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업종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네, 오늘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섹터는 바로 2차 전지 준비하셨습니다. 2차 전지주도 기관 쪽에서 최근에 또 매수가 돋보이고 있는 그런 섹터기도 한데요. 보니까 ESS를 비롯해서 중장기 모멘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또 상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불확실성 이거는 아직 좀 천천히 거치고 있고요. 몰라서 하는 소리 같아요. 이미 2차 전지들은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갖다가 이미 넘었어요. 우리 캐즘이라고 했는데 네. 이 캐즘은 이미 실적으로 답하고 있는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죠. 기사회생 국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역전 드라마를 쓸 것 같습니다. 최근 그 LG엔솔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이미 LG엔솔은 7월 14일 날 고수회전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대한민국 1등주로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31만 원 선에서 매집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쯤 수익이 한 40% 정도 나올 거고요. 앞으로 50%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이미 매수한 분들은 잘 지키시고 끝까지 목표치까지 홀딩 전략 유효합니다. 최근에 LG엔솔 흐름을 보면 바닥권을 통과 후에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세적인 상승이죠. 2차 전지는 반도체에 이어서 20년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확실한 대박 섹터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LG 에너지 솔루션 잠깐 좀 짚어보면 실적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니까 지난 13일에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잠정 집계된 수치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34%가량이 늘었다. 이렇게 되면 증권가 예상은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영업이익은 이번에 5,145억 원을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추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3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가 나오면서 1,000억 이상을 상회를 했거든요. 이번에 IRA AMPC 3,655억 원이 포함이 됐는데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입니다. 요것도 포함이 됐지만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2분기에 14억 원에 불과했던 이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는 2,358억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제대로 제 역할을 해줬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업계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ESS 수익이 본격화되는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LG엔솔은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북미 시장에서 50기가와트 이상의 ESS 배터리를 갖다 수주를 했죠. 이런 개념들을 보면 앞으로도 충분히 일취월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이슈는 어떨까요? 이제 뭐냐면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의 하나 자회사죠.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이렇게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가 2차 전지에서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괜찮다 보시는지요? 네네. 이거는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는 맞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영향은 주지는 못해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마스크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조선업체들을 타깃이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서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에이펙 회의 정상 간의 만남을 위해서 물밑 접촉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은 중국의 명분이 뭐냐면 대중무역법 301조에 해를 끼쳤다. 이런 내용들인데 중국의 제재 조치는 실제 피해를 보기보다는 한미 경제 협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재료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네. 그날만 잠깐 하락하다가 16일, 17일 강한 상승을 시도를 하면서 종목들이 다수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 걱정할 이유는 없는 듯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김신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 2차 전지 쪽 앞날은 밝다고 동의하십니까?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의하고요. 예. 2차 전지는 본방송을 통해서 저도 8월 초에 삼성 SDI하고 LNF를 급등 직전에 강조를 해드렸었고 또 9월 초에는 2차 전지 그 조정 시점이었는데 이때 LG엔솔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최저점 수준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용구 대표님하고 제가 올해 계속해서 또 대세 상승 그 초입임을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현 시점에서 저는 이제 도움이 되는 그 대응 전략을 약간 설명드리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그 아직 상승 초기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이제 최근 그 급등과 함께 이 9월 조정 시에 매수해서 보유 중인 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차익 실현 구간에 다시 진입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인 경우에는요. 이 8월에 만들어 놓은 그 1차 상승 파동의 전고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의 지지력을 조금 확인해 가면서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전략으로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삼성 SDI, LNF, LG 엔솔, 에코프로 BM 등을 계속해서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섹터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내에서도 또 다양한 종목군이 있죠. 탑픽은 어떻게 압축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실까요? 먼저 에코프로 BM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적 기대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3개월 새 추정 실적이 그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올라간 쪽이 바로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더라고요. 실적 관련 기대감은 상당한 것 같네요. 네, 3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1,312억이었는데요. 시장 기대치보다 7.4%나 높은 1,409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매출은 1조 5,632억 원. 전년 대비해서 280%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46%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급증 이유가 뭐냐? 결국 양극재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양극재 기업이 양극재를 많이 팔아먹으면 결국 이익이 남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네. 생산 라인 조기 가동에 힘입어서 2분기 대비해서 한 18%가량 늘었고요. 이거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판가 또한 2분기 대비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모회사의 매출 또한 따라가는 상황인데요. 매출은 299%, 거의 300%고요. 영업이익이 355% 이렇게 급증을 했거든요.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그 이하의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잘 보시면 같이 삼위일체가 이어지면서 재료를 공급하고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고 팔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서 그래서 이 체계적인 이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4분기에도 3분기 대비해서 15% 이상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매출액이 245% 정도 성장하는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25년에는 더욱 큰 사이즈로 매출을 갖다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독일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법인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유럽 시장 진출을 좀 더 공략을 가속하기 위한 교두보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잘 팔리는 곳에 가서 판을 열어야 되겠죠. 네네. 똑같습니다. 유럽 연락사무소를 판매법인으로 승격시켜서 지금 현재 유럽 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도 더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조달과 공급망 확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핵심 원자재법 CRMA 요거 현지화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기반의 그 법인 설립들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한 것이고 유럽 내 잠재 고객의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헝가리 데브레첸의 그 양극재 공장이 있는데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생산, 공급, 마케팅 효율성을 높일 전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는데 이걸 추세 반전의 어떤 그 상승의 신호탄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구간으로 봐야 하는 건지. 단기가 아니라 완전히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대세 상승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최고점 58만 4천 원부터 8만 1천 원까지 떨어진 쉽게 얘기해서 전후 종목인데요. 모든 투자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바닥서부터 제가 그 노란 선을 칠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지지선이 됩니다. 이제 13만 원 자리가. 그러면서부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거기다 A하고 B라는 선을 갖다 거드렸는데 거기가 일시적인 목표치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네네.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하다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매수를 해야 되고요. 야, 내가 바닥권에서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시초가부터 14만 5천 원 사이까지 1차 매수. 눌리게 된다면 2차
줍줍해야 됩니다. 목표치는 1차가 17만 5천 원, 2차가 20만 원, 3차가 25만 원까지도 올라갈 거고요. 손절가 12만 5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전지 탑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기업, 어떤 종목이 등장할까요? 화면 보이시죠? 자, 2차 전지주 이번엔 포스코 피처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전문가께서 이전에 12만 원대에서 한 번, 또 16만 원대에서 한 번 언급을 하셨던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잠깐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또 올라오면서 20만 원 선까지 넘보고 있죠. 지금 다시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시와 때가 되면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또 시점이 돼서 다시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12만 원대에서 매수한 분들은 벌써 60%라는 수익률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그 흐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인생주급의 수익률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보유한 분들은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돼. 내가 물량이 좀 적다. 그러면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늘려가도 좋을 것이고 없는 분들은 야 12만 원에 추천했는데 지금 20만 원 가까이 오르는데 더 사도 되느냐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됩니다. 충분히 사 모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완성차 업체에 6,700억 원 규모의 천연 응급제, 이제 흑연 천연 응급제를 공급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포스코 피처엠이 한 2011년경에 응급제 사업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거의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상당한 또 호재가 됐겠어요. 네, 이 에코프로미엠이 양극재라면 이 포스코 피처엠은 양극재도 있으면서 응급재도 있는데 이번에 응급재가 그냥 대박을 터뜨린 거죠. 테슬라의 6,700억 규모의 그 전기차 배터리용 천연 응급재를 4년에 걸쳐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더 연장이 되면서 계약 규모가 6,700억이 1조 5천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 납품할 수 있는 현황들이 10년으로도 늘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응급재로서는 최고의 실적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응급재 수출을 하다가 제한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한을 하고 중국에서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대항마가 없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피처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독과점으로 그냥 계속 공급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마진도 좋고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납품을 바라는 기업들은 너무 많고 줄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작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응급제 출하량을 따져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또 중국 기업들끼리의 그 합산을 해보면 세계 점유율에서 거의 80%를 넘는다고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이를 포스코 피처엠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당연히 거예요? 비집고 들어갑니다. 탈중국화가 이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갈 기업이 몇 군데 안 돼요. 네. 포스코 피처엠밖에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미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제일 혜택을 보는 기업이 뭐냐. 2차 전지들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 바로 포스코 피처엠입니다. 이 기업은 모든 배터리 공급사들이 SOS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서 보면은 원료 조달하고 있죠. 중간 소재를 가공하고 있죠. 그다음에 응급제 최종 제품 생산까지 하고 있죠. 삼위일체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 빵빵되지, 실적 빵빵되지. 알토란 같은 기업인데 매수 못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닥권부터 좀 올라왔어도 지금도 역시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하셨던 포스코 피처엠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어떤 접근 전략을 취하는 게 유리할지 그 패턴도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 번째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 고점 대비해서 폭락을 한 그 전후 종목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67만 원부터 폭락해서 거의 10만 원 아래까지 9만 5천 원까지 저점을 찍었던 종목인데 이제 시작한 것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어요. A라는 선을 갖다가 그 노란 선을 거놨는데 그 노란 선을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그 패턴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따라서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2만 원짜리보다는 좀 높아졌으니 20만 원 정도 올라왔으니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매수를 해주면 되겠다. 자신감은 충분하고요. 적정 매수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시초가부터 18만 원 사이에는 1차. 그다음에 조금 눌린다면 17만 원 사이까지는 2차 줍줍해야 되고요. 목표치는 1차 21만 원, 그다음에 2차 25만 원, 3차 30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5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섹터와 거기에 또 따른 두 종목씩의 탑픽을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 김영구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증권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 같은 또 다양한 정보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전문가의 히든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히든주, 종목명은 숨겨놨습니다. 공개는 카카오 채널에서 할 예정이고요. 오늘 두 전문가가 언급하는 투자 포인트를 만나보시고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를 통해서 자세한 종목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김진 전문가의 히든주인데 앞서 언급하신 업종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거든요. 네.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힌트 풀어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주목해야 되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인가요? 네. 예. 자, 이 히든주는요. 매출의 약 14%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그 국내에서 R&D 비중이 가장 높은 그 제약사 중에 하나로 신약의 글로벌 사업화 역량 또한 매우 뛰어난 제약사입니다. 자, 이 히든주를 주목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 대사성 지방 간염, 즉 메시 치료제입니다. 이거와 함께 또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신약 파이프라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현재 그 1조 이상의 신약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메시 치료제 그 에페노페그듀타이드인데요. 이것은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그 메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증가 중에 있고요. 글로벌 제약사인 그 MSD의 기술 이전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그 12월경에 임상 2비 투약 종료와 함께 내년 상반기 내에 긍정적인 그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 신약 가치의 증가와 함께 내년에는 마일스톤 수령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네. 자, 두 번째로는요. 국내 임상이 현재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 그 에페글레나타이드인데요. 이 부분은요. 연내 3상 탑라인 결과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고비 등 이 경쟁사 수준의 그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고요. 경쟁력 있는 약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침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자체 보유한 AI 및 그 구조 모델링 플랫폼인 이 하프를 통해서 체중 감량과 함께 근육 증가를 동시에 실현하는 이 신약 후보 물질 HM1732를 도출했기 때문에 지난달 이것을 미국 FDA에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그 표적 항암제로 그 개발 중에 있는 HM97662가 있는데요. 현재 그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그 신약을 포함해서 30개 이상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단일 신약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그 항암, 희귀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 이전과 그 임상 진행이 지금 병행되고 있다는 점도요. 신약 개발 리스크 해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채 비율이 53%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은 무려 3,550% 정도로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금성 자산도 충분해서요. 연구 개발과 함께 그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히든 종목은요, 이 강력한 R&D 기반의 신약 개발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고성장 기대되는 그러한 제약사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 히든주를 준비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좀 더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네, 최근 그 약가 인하 이슈가 있고요. 또한 그 의약품 관세 이슈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이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36만 원에서 34만 원 사이에 1차 매수해 주시고요.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32만 원 선까지 2차 매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1차 45만 원, 2차 중기적으로 55만 원 이상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1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바이오 쪽의 히든주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김지인 전문가의 히든주, 저희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채널에서 어떤 종목인지 더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구 추가하신 후에 그 정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영구 전문가의 히든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 종목인지에 대한 소개 또 해주셔야죠. 네. 영구 대표는 사실 대한민국 1등주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유동성 장세죠. 얼마 전 10월 15일 날 80조 원이라는 이 고객 예탁금을 찍었거든요. 이제 90조 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즉 완벽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는요. 조망만한 중소형주들을 건드리면 안 되고 우량주를 건드려야 됩니다. 네네. 시총 상위주에 있던 거나 업종의 대표주가 되거나 이런 종목들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기업이 바로 완성차 기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쪽이군요. 네네, 자동차 네. 쪽이고요. 이미 이 기업은 제가 이 고수회전에 출연을 하면서 9월 8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확산인데 캐즘 현상을 겪었던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올 들어서 회복세를 완연히 보여주고 있고 유럽 쪽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이 하이브리드차 포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8%나 폭증을 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 전기차 시장은 확장 국면에 따라서 유럽 생산이 아마 3배 규모로 확장 전략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전기차 모델 연간 18만 대, 약 3배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기차 생산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관세 협상 기대감과 사업 재편 노력에 의해서 6%또 배당 수익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자동차 관세잖아요. 일본은 15% 되는데 우리는 25%예요, 아직까지. 네네.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15%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은 또 날개를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은 좀 나빠지는 것 같은데 요번에 관세 때문에 확실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5% 관세 협상이 끝나면 내년에 영업이익은 뭐 10% 정도로가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결론은 결국 관세라는 불확실성에도 내연기관, 전기차 라인을 오가면서 언제든지 내연기관에서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확고한 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매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못 살 이유가 없는 대한민국 1등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지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에 하나라고 이제 힌트를 주셨고요. 그러면 주가 전망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는 건지 그 예측에 대한 전략을 또 여쭤볼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 24년 13만 5천 원에 쌍봉 고점을 찍었다가 폭락을 했거든요. 8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한 1년 이상 그렇게 떨어진 건데요. 이렇게 떨어졌던 주가가 이제는 슬슬 조금씩 올라가더니 제가 이 노란선을 만들어드린 이 주봉고돌이 노란선 거기를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물론 그동안 관세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관세 협상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들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막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면 이상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맞는 대한민국 1등주. 여러분들이 매매하긴 아주 좋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네. 매매 전략을 보면 적정 매수가 시초가부터 11만 원 사이에는
집중적으로 1차 매수는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눌림목 조정이 나온다면 10만 원 사이까지는 2차 줍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치는요. 1차 12만 원, 2차 13만 원, 3차는 14에서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손절가는 91,000원 잡아드리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주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히든주 종목명은 공개를 안 했죠.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투자에 대한 모든 최종 판단,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 채널 SBS 비즈 증권에서 김영구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